여러분들 그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규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담보대출 얘기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요즘에 뭐 LTI, 뭐 DTI, 뭐 신 DTI가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조정지역이 얘기가 나오고 투기 과열지구는 뭐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도대체 예전에 제가 2002년도 부동산 할 때는 있잖아요.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LTV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한마디로 말해서 LTV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LTV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그러니까 프로테이지예요. 이게 만약에 이 부동산이 3억이면 3억 대비 몇 프로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느냐. 알겠어요? 내가 3억에 샀어요. 3억에 샀는데 이걸 70% 해준다. LTV 70%면은 37에 21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TV라고 하는 용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용어가 많이 늘어났죠. 그 용어마다 또 적용되는 게 틀리고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조정지역에는 이게 해당이 되고 또 투기과열지구에는 이게 해당이 되고 투기지역에는 또 이게 해당이 되고 또 9.13 부동산 정책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더 헷갈리고 나중에는 난 모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집이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출 못 받는 거고 집 하나 없으면 대출 좋은 거고 없으면 그냥 어떤 이런 개념 정도 있잖아요. 이런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용어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다 보면 좀 상담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주택 안정화 대책, 그러니까 9.13 부동산 정책 이후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부동산 9.13 정책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고 있거나 심리적인 쇼크를 당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일단 심정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정지 상태는 뭐라 하니까 이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심장이 안 뛴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심장이 안 뛴 거는 뭐냐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거래가 안 되게끔 해놨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어떻습니까? 거래를 함으로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부동산이 거래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자,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이제 세금이 거치죠. 양도세든 취득세든 거칠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이제 거치는 것부터 해서 지방 재료, 그러니까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지방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 재원이 들어가는 거고 양도하면 양도 차익이 생기죠. 그러면 국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국고로 들어가면서 국가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자, 집 한번 거래할 때마다 여러분들 복비 내야 안 내요? 여러분들 복비 내줘야 부동산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리고 집을 거래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들 이사 가잖아요. 그럼 이삿짐 센터가 있어야죠. 이삿짐 센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들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요? 아유, 청소든 하든 뭐 어떤 도배장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새 그릇을 사거나 새로운 가전제품을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냥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경제가 이 집 하나가 거래가 됨으로 해서 모든 경제가 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부분들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가 거래가 됨으로 해서 파생되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이 부분들이. 예? 이게 바로 경기를 살리는 거야. 이게 하나가 거래가 되면. 그러면 국가에서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부동산이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렇게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순환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삿짐 센터가 할 때 가서 점심이라도 먹고 어디 가서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피자를 시켜 먹든 간에. 그럼 피자집도 잘 될 것이고 짜장면집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사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고 어떻습니까? 심정지 상태에 딱 있으면 심장이 멈춰져 있죠? 부동산에 심장이 멈춰져 있다는 것은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안정화되는 게 아니죠.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매도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보유할 대로 다 보유했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을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게 되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안 내도 되죠? 그리고 10년 이상, 8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세제 면에서 싸게 해줘요. 양도세를.
싸게 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근데 냈기 때문에 8년에서 10년 동안은 집을 못 팔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매물을 싹 다 걷어들인 상태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정을 이루는 게 9월 13일 부동산 어떻습니까? 정책이 나오기 직전에 최고 많은 거래를 일으키면서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 있는 매물 있잖아요. 싹 걷어들이고 어떻습니까?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죠? 안 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도세를 많이 내죠.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 어떻습니까? 집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세금을 다 내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임대사업자도 매물 안 나오고 그다음 임대사업자 안 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집을 팔려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내니까 일단은 어떻습니까? 지키고 보자 이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키고 보자. 일단은 지키고 보자 이거예요. 일단은 이번 정권이 바뀌든 뭐든 간에 좀 뭔가 이렇게 악소리 날 때 좀 보다 보면은 부동산 경기와 대책 같은 거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좀 지키자고 해서 매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물도 매물이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 있죠.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게 지금 한두 푼입니까? 자,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서민층들이 그래도 한 몇억 가지고 사야 되는데 대출도 안 해주죠?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쵸? 대출도 많이 안 해주는 데다가 살려고 해도 집값이 비싸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길 바라는데 집값이 내려와 안 내려와요? 집값이 안 내려오잖아요. 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으니까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끔 이제는 급매물 나오는데 급매물 사기에도 어떻습니까? 이걸 사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들이. 응? 또 그리고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고 팔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심정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싸게 나오는데 아파트 청약만 받으려고 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3기 신도시 얘기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주택 그 원가 분양 원가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 가서 이제는 분양하려고 하지 시장에 나오는 매매를 하려고 매매를 통해서 집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그 심정지 상태에 딱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어떻습니까? 대출액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늘어났지만 늘어났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더욱더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계소득의 많은 부분들을 어디다 써요? 주택에다가 이자 갚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갚는 데 다 쓰니까 이제는 자꾸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네가 정말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받아라 이거예요. 소득이 없으면서 부동산 담보로만 집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네가 소득이 많이 있는 만큼 비례해서 대출을 받게끔 해놓은 게 DTI 제도 아니에요. 그죠?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는 게 바로 DTI 제도예요. 그러니까 LTV는 부동산을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해줬는데 DTI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너희 소득 대비 대출을 얼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뭐 DTI 제도죠. 그러니까 이 DTI 제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지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LTV 얘기 나왔어요. LTV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담보물 가격에 대한 대출액 비율. 그러니까 LTV가 70%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3억이면 얼마입니까? 70%니까 2억 1천만 원이죠. 37에 21. 그러니까 LTV가 70%다 그러면은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내 9천만 원만 있으면은 집을 장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LTV 70%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내가 30%만 있으면 집 살 수가 있겠네. 이 부분들이. 그 왔다 갔다 우리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집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7천만 원이 37에 20면 9천만 원이 내 자산은 있잖아요. 자산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대출 이자 나와도 내가 자산이 9천만 원 있는데 내가 언제든지 내가 자산을 팔아서 내가 매각을 해서 나중에 대출을 갚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LTV로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LTV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대출 너무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 소득이 어떻습니까? 소득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소득이 돈이 버는 거 갖다가 은행에다 돈을 다 갖다 주면은 남는 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어디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당연히 투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결국엔 또 이러니까 이 가계소득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소득 대비 대출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긴 게 뭐냐면 이제 DTI라고 하는 거예요. DTI. 알겠어요? DTI. 이게 뭐냐면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총 부채 상환 비율.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있잖아요.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기타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의 합이 있잖아요. 이자의 합.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출금 받으려고 하면은 요즘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잖아요. 그 원리금 금액과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이자액 있잖아요. 다른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1년 동안 버는 소득 있죠? 1년 동안 여러분들 연봉이 5천이다. 연봉이 5천인데 여기에는 이 집을 담보로 DTI 적용되는 게 40%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총 원리금 상환액 금액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빌려놓은 그 이자액 합친 금액이 2천만 원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40%라는 얘기는. 알겠어요? 그 40% 넘기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DTI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여러분들이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게 바로 DTI 제도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당연히 연봉이 센 사람들은 당연히 대출 많이 빌릴 수가 있겠죠. 연봉이 뭐 1억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1억에 DTI 40% 적용이 된다 그러면 4천만 원이잖아 1년에. 그럼 4천만 원이면은 그걸 12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한 180만 원, 160만 원이죠. 원리금 합계 내가 160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줘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여태까지 받은 이자 낼 수 있는 모든 게 합친 게 어떻습니까? 160만 원이 넘어가지 않게끔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DTI 제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에요. 그죠?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 다음에 또 뭐 DSR 뭐 이런 게 나와요. DSR. 자 간단하게 여기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DTI 요거 위에 거 보지 마시고 DTI하고 DSR의 차이만 얘기할게요. 이 부분들. 아까 제가 DTI가 뭐라고 그랬냐면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있죠. 원리금과 총 대출 이자 있잖아요. 이자. 요거를 합산 금액에서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그랬죠.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 이자와 원리금 합산액이 어떻습니까? 4천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봉이 5천이다. 그쵸? 그러면은 뭐냐면 DTI가 뭐냐면 이건 80이에요. 80%. 여러분들 DTI는 80%가 되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4천에 5천으로 나누니까 이제 80%가 되는 거. 80%.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은 40%만 해주겠다 이거 40%. 맞죠? 40%는 뭡니까? 5천에 2천이 돼야죠. 2천만 원. 2천만 원 원리금 합계와 그리고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2천만 원만 해당이 되게끔 아파트 담보를 받을 때 대출해주겠다. 이 부분들이. 그럼 당연히 대출액이 확 줄어들겠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 DSR이라는 거 하는 거는 뭐냐? 자 보세요. DSR이라는 거. 자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냐면 대출에 대한 이자 있죠? 여기 이자고 요거는 뭐냐면 대출 원리금이에요. 아까는 어떻습니까? 이자만 따졌죠? 주택담보에 대한 거는 원리금 맞고 나머지에 대한 건 이자만 계산했는데 이제는 나머지 상환액에 대한 원리금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갚아야 될 돈 있죠? 그 원리금 포함해서 이것까지 합친 게 뭐냐면 이거 갖다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게 뭐냐면 이게 더 세진 거죠. DSR이. 그게 바로 DSR인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DTI하고 DSR에 대한 차이점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리금이에요. 원리금까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빌렸던 모든 원리금을 포함시키느냐 이분들이 아파트만 포함시킬 거냐 여러분들이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DTI다 DSR이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또 신 DTI는 뭐냐 여러분들. DTI가 있고 또 신 DTI 또 만들었죠. 보니까 DTI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럼 보면 신 DTI는 뭐냐 여기서 딱 보세요. 자 기존 주택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기존 주택. 원래 DTI는 원래는 앞으로 대출 받을 주택에 대해서만 따졌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존 주택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기존 주택. 그러니까
여기 총 대출 이자 상환액과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이거예요. 이게 더 들어간 거예요. DTI는 요거까지만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간 거 이게. 기존 주택에서 대출 받은 거 따진다 이거예요. 기존 대출에서 대출액을 어떻습니까? 원리금까지 포함하는 게 200만 원 있고 앞으로 합친 게 또 200만 원이다. 그럼 400만 원 아니에요. 그쵸? 거기다 이자까지 해서 100만 원 더 내야 된다. 5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1년으로 합산을 하니까 6천만 원이죠?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 이자와 원리금을 내야 되는 게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6천만 원이면은 이 사람이 원봉이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이라고 하면은 1억분의 6천이니까 60%가 해당이 되죠? 이런 말은, 이런 신 DTI에 해당이 되는 게 60%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부분들은. 그래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거를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뜻인지는. 그래서 이런 뭐 LTV, 뭐 DTI, DSR, 또 DTI 중에서 또 신 DTI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신문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게 또 뭐지 또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는 또 임대사업자 나오면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이렇게 나와서 이게 또 RTI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RTI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연간 임대소득 있잖아요. 연간 임대소득이 있는데 RTI는 뭐냐면 임대소득이 있고 여러분들 이자 내야 될 게 있잖아요. 집을 많이 산 사람 있잖아요. 산 사람이 있으면은 임대소득이 있고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또 이자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내야 될 게 있잖아요.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만약에 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과 500만 원 있죠.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니까 이자 500만 원 내고도 5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하기 용이하죠. 이 부분들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 그걸 수치로 만든 게 RTI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LTI라는 게 또 있어요. LTI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자영업자 대출을 쓸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영업자 쓰는 그 대출인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자영업자도 요즘에 자영업자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자영업자가 총 이루는 그 대출액을 비교를 해가지고 나눈 겁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요청할 때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LTI라고 하는 이 규정은 다른 건 몰라도 자영업자의 어떤 대출을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출 비율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RTI, 그다음에 LTI, 그다음에 뭐 DTI, 신 DTI, DSR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아, 그러면 LTI가 어디에 나왔다? 자영업자 대출. 맞죠? 그다음에 RTI는 뭐예요? RTI는 임대업자를 위한 그 대출 비율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LTV하고 있는데 LTV DTI가 있죠? 근데 최근에는 적용이 되는 게 신 DTI. 그쵸? 그다음에 이제는 DSR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요즘에는 이런 용어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용어가 나오고 이런 대출 제도가 복잡해진 이유는 뭐냐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간다 보니까 소득 대비 이 대출을 이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대출을 나가야 되겠다. 아무나 소득도 없는 사람 갖다가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분들이.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는 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예? 이거를 그거를 갖다가 뭐 신 DTI, 뭐 DSR 이런 용어로 써서 그렇지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신문 보기에도 되게 편하죠. 신문 보기에도 편안하고 여러분들 고객들하고 좀 상담하기에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또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게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얘기 나오죠. 요즘에 용어 중에서 어디는 조정 대상 지역이야, 어디는 투기 과열 지구야, 어디는 투기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뭐냐? 자, 그냥 용어들을 읽어볼게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지역인데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맞죠? 정부가 하는데 그 조건, 지정 조건 요건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의 뭐예요? 2배. 주택 가격률이. 그죠? 청약 경쟁률이 몇 대 1? 5대 1 이상 지역에 어떻습니까?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누가? 정부에서. 그쵸? 그러면 조정 대상 안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대출할 때 어떻습니까? LTV 60%, DTI 50%의 규제에 적용이 돼요. 이분들이. 이 중에 낮은 것으로. 알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DTI 50%, LTV 60%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 무주택자가 집을 장만할 때 있잖아요. 집을 장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되는 게 바로 이 LTV, DTI 50%의 규제에 적용이 돼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도 알아야 되지만 LTV가 뭐고 DTI가 뭔지 알아야죠? LTV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DTI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이거 알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그러면은 나는 연봉이 얼마인데 연봉이 얼마 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또 투기과열지구 얘기 나와요. 투기과열지구 그죠? 투기과열지구는 뭐냐면 차이가 있습니다. 부분들이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택에 대한 투기가 그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지정하여 이것도 누가 정해요? 정부가 지정한다 그러죠? 정부가 그죠?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로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이거는 뭐 몇 프로 얘기 없죠? 뭐라고 나왔어요? 그냥 현저히 그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 요건에 따라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시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가 지정합니다. 정부가 결정한다. 이분들이.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LTV DTI가 뭐로 적용이 돼요? 40%. 아까 50%였죠? 50% 60%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LTV DTI가 40% 떨어졌죠? 그러니까 규제가 더 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조정지역보다도 투기 과열지구가 더 세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더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액을 적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보유 세대는 LTV DTA가 또 30% 규정된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집이 한 채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투기 과열지구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LTV DTI가 어떻습니까? 이거 얼마 조정이 돼요? 30%. 그러니까 대출 얼마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해주겠다. 알겠어요? 이거 적용된다. 그런데 지금은 또 틀리죠. 이게 9.13 부동산 정책 이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게 원론적인 건데 이게 가장 맞는 건데 9.13 부동산 정책 이후에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게 해줬죠. 이 부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 지역 이내에서는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은 대출액을 안 해줍니다.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죠? 이 부분들이. 그거는 더 강화된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집을 이제 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지 돈 없는 사람이 집을 삽니까? 분들이. 맞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기지역은 뭐냐면 원래 투기지역이 만들어졌을 때는 뭐냐면 양도세에 대한 중과예요. 양도세를 중과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투기지역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니까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양도소득세 나오죠?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투기지역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겁니다. 이때 나왔을 때 뭐였냐면 바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실거래가. 근데 현재 지금 다 실거래가로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기준시가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실거래가로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막 넘어가고 있는 단계였고 기준시가로도 양도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투기지역이 있는 지역들은 뭐냐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하겠다라고 함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지역은 투기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역. 아까 얘기했던 대로 투기 과열지구보다는 더 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아, 약간 어떻습니까? 투기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강남이잖아요. 강남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어떻습니까? 투기 지역 다 해당이 되죠.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LTV DTI 40% 적용이 되고 이거 적용이 된다. 근데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뭐냐면 요거죠. 이 지역에 소지하는 부동산 가격 양도세율세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만 제한한다. 이게 투기 과열지구하고 차이점입니다. 이분들이 뭐냐면 양도세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기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지역의 양도소득세율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해요. 세율을 많이 걷어가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하는 게 투기지역인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조정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건 투기지역이든 간에 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올라가는 지역들 있잖아요. 집값이 현저하게 올라가거나 현재 물가 상승률보다도 올라가는 지역들, 심하게 올라간다라고 지정이 되면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까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잘 볼게요. 자, 서울에서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약하다 그랬죠? 이거 2018년 8월 27일자 그 자료에 의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높은 게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도 다 해당이 되네. 서울은. 그 다음에 투기지역은 어디냐면 이렇게만 해당이 됩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쭉 있죠? 25개구 중에서 15개구만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구는 어떻습니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만 해당이 되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양도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집을 팔아요, 안 팔아요? 집을 안 팔죠. 이분들이 집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를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이 지금 투기화가 됐잖아요. 자, 경기도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정대상 지역 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은 과천부터 해서 광교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내가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투기과열지구는 어떻습니까? 과천, 광명, 하남시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보다 조금 더 센 데죠. 과천, 광명,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막겠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투기지역은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경기도권은 투기지역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투기지역이 없고, 그럼 나머지 기타 서울 경기권 외의 지역 있죠? 외의 지역을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보니까 부산의 7곳, 부산 6개구와 기장군, 일광면, 그 다음에 세종시 이게 포함이 됩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똑같아요. 서울 강남하고. 조정대상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다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세종시는 이 투기 바람이 많이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 마냥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딘지, 여러분이 혹시 강남구에 살고 계십니까? 강남 살고 계신 분들은 조정 투기과열지구 다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대출 받을 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근데 그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거. 살 곳. 내가 집을 살려고 할 때 강남 지역에 살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투기지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DTI 적용되는 거, 여러분들 DTI 적용이 되는데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또 중요하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9.13 부동산 정책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집을 대출을 해준다 안 해준다?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실수요 목적이면 괜찮습니다. 실수요 목적이면. 근데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대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게 9.13 부동산 정책 이후로 이제 주택 매매에 이게 체결되는 간단한 예인데, 2주택 보유하는 세대 있죠?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 뭐 해줘요? 뭐에 적용됩니까? 2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은 대출을 받을 때 네 돈 가지고 다 살아 이거야. 이제 대출 안 해준다 이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뭐로 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예외 허용은 이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려고 할 때,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있잖아요. 그럼 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팔 거면 대출해주겠다 이거예요. 집을 하나 더 사더라도. 알겠어요? 그리고 기타 뭐 쭉 나오죠? 뭐 동거 분양 이런 건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2년 이내에 네가 다른 이사를 가려고 할 때 판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출은 해준다라는 얘기. 그러나 그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되는 LTV, DTR 적용하겠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이번에 규제가 강화된 게 뭐냐면,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있잖아요. 공시가격 9억 초과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주택자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집만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약정이 있어요. 언제? 무주택자가 주택구에 2년 내에 전입하는 경우는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비싼 집 있잖아요. 비싼 집 하더라도. 그런데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의 채납 2년의 처분 조건에 한해 외적으로도 이것도 허용을 한다. 이 부분들. 그러니까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실수요를 동반을 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9.13 부동산 정책은 모든 거는 실수요 목적이에요. 다. 실수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는 집을 사라 마라. 사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9.13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실수요자만 해라. 이겁니다. 또 간단하게 여기 얘기해보면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제가 했는데 주택 구입 목적 시 지역별 LTV, DTI 비율 이 9월 14일 기준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외 기타 이렇게 있잖아요.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현재는 요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이거는 고가 주택 이하 일반적인 집이에요. 아까 기준 시가가 9억 원 미만. 9억 원 미만인 집을 사는데 내가 무주택자 혹시 있으면 무주택자가 내가 투기 과열지구 내에 집을 산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주택자가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LTV 40%, DTI 40%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60%, 50%.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떻습니까? 70%, 60% 해당이 되는 거예요. LTV. 알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광교에다가 집을 산다 그러면 광교는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LTV 70% 아니면 DTI 60%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무주택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투기 지역에 집을 산다. 여러분들이 강남에 집을 산다 그러면 강남 집값의 40%만 해주겠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라고 해서 대출 많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DTI 적용한다 이런 뜻이고, 자 1주택자 보유 세대인 경우에 원초 1주택자가 집 있는데 집을 살 경우에 원칙적으로 뭐예요? 대출을 안 해준다잖아요. 예외일 경우 아까 얘기했죠? 이사 갈 때. 그쵸?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도 마찬가지로 안 해준다요. 이분들이. 근데 조정대상 지역 외의 수도권 있잖아요. 외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죠? 아까 이제 광교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네, 실수했는데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주택자 하더라도 1주택자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집을 사는데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얼마? 60%, 50%. 맞죠? 그러니까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집을 사라 이거예요. 사도 괜찮다.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이 의미가. 그다음에 2주택자 이상 보유한 세대가 집을 살 때 안 되죠? 투기가 해주고 그다음 조정대상 지역도 안 되죠? 외의 지역은 되죠? 맞죠? 이거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고가주택 시 원칙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주택자 안 됩니다. 무주택자도 2년 이내에 내가 전입할 조건으로 하면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실수요 목적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냐면 LTV, DTI 이런 어떤 용어에 대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고 투기과열지구 어디고 그 다음에 투기 지역이 어딘데 그 지역마다 LTV, DTI가 적용률이 다 틀리죠. 그리고 무주택자와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 틀리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 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신문을 볼 때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띄울 테니까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이제는 적용되는 뭐 방안들이 있어요. 실수요자 보호 방안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생활안전자금 쓸 때 예외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넘길 테니까 한번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자 그러면 끝이 없으니까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그쵸? 여러분들 멈춰놓고 보시면 돼요. 멈춰놓고 이게 지금 Q&A예요. Q&A. 이런 경우 수가 많잖아요. 경우 수에 있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를 스톱을 시켜놓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다만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